안녕하세요.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입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모더레이터 이벤터스 서지혜 매니저입니다. 지난 3월 16일 2021년을 맞이해 이벤터스에서 준비한 첫 행사로 하이 라이브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행사 시장 전망을 파악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그리고 행사를 준비하는 호스트분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행사 기획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오늘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 하이브리드 행사 우리도 할 수 있을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 행사 기획과 운영, 연출을 위해 꼭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 행사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이벤터스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지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벤터스는 누구에게나 행사가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미션 아래 온오프라인 등 행사의 IT를 활용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이벤터스에서 호스트는 손쉽게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설하고 참가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행사를 찾는 말 그대로 행사가 일상이 되는 플랫폼이죠. 특히 호스트는 행사 전 행사를 개설하고 참가자를 관리하며 행사 중에는 행사에 맞는 솔루션으로 참가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고 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통계 대시보드를 통해 활동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벤터스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행사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호스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웨비나 서비스를 론칭하였는데요.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던 인터랙션 기능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오프라인 솔루션 외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 솔루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벤터스 웨비나는 웨비나 베이직, 웨비나 프로로 나뉘어 있는데요. 오늘 행사는 고화질 송출과 레이아웃 변경이 자유로운 웨비나 프로를 이용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웨비나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고 싶은 호스트분들께서는 웨비나 소개 버튼을 눌러 살펴봐 주세요.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화면을 함께 살펴볼까요? 참가자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은 PC 시청 시에는 시청화면 오른편에, 휴대폰 시청 시에는 아래편에 위치하게 됩니다. 오늘 행사에서 사용되는 질의응답, 설문조사 외에 출석 체크나 네트워킹 등의 기능도 있으니 한번 체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는 다양한 후원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즈바가 연상되는 이 멋있는 공간은 글루호텔 블루레인 라운지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화면의 송출 및 음향은 스튜디오 홀린에서 함께 촬영해 주시고 계십니다. 풍성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곧 강연자님을 모실 텐데요. 강연 중 궁금한 사항이 생긴다면 질문하기 버튼을 눌러서 질문을 남겨주세요. 발표가 끝난 후 Q&A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Q&A가 끝난 후에는 경품 추첨이 진행됩니다. 이벤터스 솔루션 사용권, 카테고리 배너 이용권, 그리고 커피 쿠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사가 종료된 후 강의 요약본, 그리고 큐시트 등 행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오늘 이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분들께만 전해드릴 예정이오니 다양한 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강연자님을 소개해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의 주제는 하이브리드 행사, 우리도 할 수 있을까죠. 많은 행사 기획자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기획과 운영 단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온라인 송출을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테크트리까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실무 팁을 전해주신다고 하는데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강연자이신 나인위드의 김기열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시는 참가자이자 호스트인 분들께 오늘 어떤 말씀 전해주실지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강연 주제가 하이브리드 행사 나도 할 수 있을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브리드 행사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이해,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좀 간결하게 뭔가 실행할 수 있을까, 준비할 수 있을까를 좀 구체화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강연은 약 40분간 진행됩니다. 이후에 Q&A가 진행되고요. 강연 중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기를 통해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개 정식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종합 문화 콘텐츠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나인리드 대표 김기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 문화 콘텐츠라는 게 조금 생소하시죠? 뭐 이벤트 기획사면 기획사고, 뭐 공연 기획사면 기획사고 하는데 왜 종합 문화 콘텐츠라는 거를 쓸까라고 좀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제가 문화 이벤트라는 거를 선택하기 이전에 저는 문화라는 거를 선택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벤트에만 머무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벤트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본다면 문화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한테 새롭게 전파할 수 있을까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 문화 콘텐츠 기획사로 저희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되게 많은 브랜드가 아주 많습니다. 다 자회사고요. 지금 여기 한 80%를 완성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벤트를 또 문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뿐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평생 어떻게 하면 좀 즐기면서 취미 생활로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무료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욕심이 많다고 했죠. 평생 사람들한테 뭐 감동을 주면서 그 감동에 나도 감동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고른 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한편으로 좀 천직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 이 정도로만 간결하게 하고요. 다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처음에 이해를 제가 구분을 지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처음 보시면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카피라고 써 있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복사.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페이스트, 네, 반중, 뭐 섞다, 뭐 이런 표현들인데 1단계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새로운 걸 원하잖아요. 그렇죠? 뭐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테크니컬, 그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진 그 무언가 계속 이상적인 거를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벤트는 저희가 오프라인, 심지어 가족 행사부터 시작한 게 하나하나 진화됐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처음을 잘 복사해서 발전시키는 그 과정, 그 자연스럽게 섞었을 때 밸런스를 맞췄을 때 그 이상적인 게 나오죠. 대부분 창조라는 말도 가끔씩 쓰죠. 근데 창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창조는 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창의적이다, 창의력, 네, 창의적이다라는 표현이 맞죠. 제가 생각했던 창의적이다의 표현은 이러합니다. 뭐냐면요, 기본적인 틀에 나의 의도를 더한다. 그랬을 때 새로워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음에 더 이어서 공식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2단계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인 설명이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말 그대로 아마 똑똑하신 분들은 제가 무엇을 설명드릴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기존의 내연기관에 전기 모터를 작동시켜서 굴러가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인 자동차죠. 네, 연비를 아주 높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거 뭐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이브리드 행사도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에 좀 더 편리한 테크니컬을 반영해서 그렇게 창의적으로 만들어냈다. 네. 굉장히 친환경적이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의 행사를 하는 비용을 또 절감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왜 친환경적이냐면 뭔가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손님들 오셔서 관객들이 오셔서 또 식사도 해야 되고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으로 만약에 테크니컬이 더해졌을 때 한 화면으로 내가 할 것만 딱 하고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입니다. 네. 시간도 절약이 되고요. 아주 특별한 이상적인 이벤트로 발전해 나가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행사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비유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신소재, 전기차죠. 자, 이 전기차는 하이브리드를 또 업그레이드했습니다. 가공을 했다는 겁니다. 신소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실까요? 1차 신소재, 2차 신소재, 3차 신소재. 전기를 계속 또 가공하다 보니까 배터리 팩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나 다 새로운 거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일상에. 네, 그걸 복사해서 계속 가공하고 업그레이드 해가는 과정이 또 이벤트와 많이 닮아 있고 문화를 또 새롭게 표현하는 거와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것까지도 닮아 있습니다. 뭐가 닮아 있냐면은 이벤트도 욕심이 많이 늘어나요. 여러분들 혹시 자동차 사러 갔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자동차 사러 갔다가 아니 옵션이 계속 더해지니까 비용이 많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자동차도 사러 갔을 때 뭐 썬루프 더하고 휠 바꾸고 하다 보면은 많이 비싸져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한 번 사는 자동차 사자라고 이렇게 합리화가 되는 것처럼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무슨 뭐 주기적으로 자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뿐인 1년에 한 번뿐인 이 특별한 행사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싶어서 잘하고 싶은 거죠. 왜냐? 잘하면 또 특별해지니까요. 또 특별한 감동을 주고 그거를 또 성취할 수 있는 아주 네. 뭔가에 좀 새롭고 흔히 느낄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이걸 선택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3차까지 설명을 드렸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하이브리드 행사의 본격적인 구체적인 준비하는 것과의 팁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5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타겟팅을 정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인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디자인을 반영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것을 저희가 오프라인에다가 온라인을 더한 하이브리드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5가지는 약간 2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는 하나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행사를 최초 뭔가 준비를 할 때 위에서 그리고 또 스스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한 그 전에 뭘 하고 싶은지가 먼저 설정이 됩니다. 뭘 하고 싶어서 이벤트를 하는 건지가 먼저 당연한 기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부분 어떤 설계를 할 때 사이트맵 조사하고 사이트맵 분석해서 아이디어 도출하고 아이디어의 컨셉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마스터 플랜의 조감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를 순서대로 가려고 하는 설계 방식이 있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부터 입체적으로 보고 동시에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이트 분석은 눈으로 보는 게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는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임 테이블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5가지를 선택하면서 그 기준이 더해져서 선택하게 될 거거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상세하게 좀 풀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온라인 행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행사의 기준들이 있죠. 너무 많습니다. 뭐 콘서트도 종류도 많고요. 네, 라이브 콘서트가 있는 반면에 또 랜선 콘서트도 있고 뭐 페스티벌 축제, 뭐 시상식, 뭐 토크 콘서트, 뭐 포럼 발표 여러 가지 행사의 종류가 있는데 심지어 저조차도 제가 관객이 되거나 청년이 되거나 시민이 되거나 뭐 투자자가 되거나 어떤 시상자, 수상자가 동시에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누구를 위한 온라인 행사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그 관객들에게 편리함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줄 수 있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알기 위해서 이 누구를 위한 온라인 행사인지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예산에 맞는 무대를 선택하자는 뭐냐면은요. 무대는 나중에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행사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경찰 특공대 어떤 큰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시범단 큰 행사를 하는데 공기관이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행사가 크다 작다를 구분을 할 때 딱 이렇게 알고 계세요. LED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로 행사의 규모를 가늠하시더라고요. 네, 보여지는 게 전부입니다. 네, 어떤 테크닉이 준비되고 어떤 순서에 어떤 잔잔한 이벤트가 더해져 가지고 부피가 커졌다 이것보다도 시청자는 보여지는 게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해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딱 중간 그리고 불필요한 과한 무대는 더더군다나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과 동시에 무대를 어느 정도의 사이즈나 어떤 뭔가 예산에 맞게 준비가 됐다면은 동시에 그 무대의 기준에 맞는 시스템 또 공간에 대한 시스템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설정을 해야겠죠. 만약에 토크쇼를 하는데 카메라가 한 대만 있으면 될까요? 지금 현장 여기에도 2대가 있습니다. 메인과 저를 클로즈업하는 또 카메라가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또 한 대는 또 왼쪽을 또 잡아줘야 되고 패널을 잡아줘야 되고 최소 2대가 필요합니다. 네, 클로즈업과 전체 풀샷 그리고 심지어 측면에서 있는 샷 원활하려면 3대 정도가 필요하겠죠.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다면은
카메라가 몇 대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헷갈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에 맞게 음향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장이나 울리는 곳이다. 그럴 때는 스피커를 최대 출력으로 밀어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스피커 조그만 걸로 해야 안 됩니다. 그럼 계속 하울링 생기면서 행사하셔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망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공간에 따른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울리지 않거나 단순히 송출에 대한 시스템으로만 나가야 될 때 지금 이 공간처럼 큰 출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청자분들을 위한 출력에 대한 스피커에 대한 출력 장치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그리고 무대라고 했을 때 여기 공간도 아늑한 저희를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또 이게 아기자기하게 또 연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용이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처럼 큰 무대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상식처럼 비주얼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페스티벌처럼 큰 무언가의 웅장함이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 시스템, 무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시청자분들을 편리하고 시간을 아깝지 않게 할애할 수 있을까를 그 편의성에 대한 걸로 투자를 아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Vmix라는 송출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요. 결국엔 카메라의 신호를 받아서 이 프로그래밍으로 신호를 어디다가 보낼까요?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보냅니다.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준비 단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부가적인 게 있는데요. 바로 조명 시스템입니다. 여기 현장은 조명이 아주 밝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죠. 그런데 현장이 너무 어둡다거나 공간을 대관을 했는데 그 공간 대관에 조명이 많이 어둡다, 많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시청자분들이 어두컴컴하고 아무리 LED로 밝힌다고 해도 잘 안 보이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화이트라든지 이런 조명들을 추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공연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무빙, 빔, 다양한 기교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적당한 기준을 맞춰보는 것도 꼭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LED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하이브리드의 온라인 테크닉을 더한 하이브리드도 설명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LED가 굳이 없는데도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PPT를 같이 보고 계시죠. 화면의 레이아웃을 잡아서 송출하다 보니 LED가 딱히 필요는 없지만 공간에서 같이 맞붙어 가지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필요할 때는 그리고 또 웅장한 무언가의 스크린이 백얼로 같이 등장을 같이 겹쳐져서 보여줘야 될 때는 LED가 같이 화려하게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규모와 어떻게 하면 타겟팅에 맞는 선택을 먼저 했을 때 같이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조건 필요하다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도 있고 이거를 대체할 만한 다양한 뭔가 재료도 있다 보니까 그거는 추후에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수 효과가 필요하겠죠. 뭐 너무 화려한 뭐 꽃가루 뭐 빅블루스트라든지 네, 뭐 파이어라든지 근데 입퇴장 할 때 오프라인에서 많이 썼던 뭐 CO2 정도 오프라인에서도 뭐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온라인 행사다 보니까 그래도 클로즈업 된 장면들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딱히 필요하지는 않지만 공연이 들어갈 정도에는 뭔가 헤이즈라든지 뭔가 안개 연출이 가능할 수 있는 그 정도만 더해도 충분히 공간에 대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의 밸런스조차도 같이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관여를 하시면서 더해주는 것을 같이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걸 좀 설명드릴게요. 사실 저는요 행사를 준비할 때 바로 디자인을 먼저 들어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행사의 얼굴이잖아요. 아까 제가 비주얼에 대해서 크게 말씀을 드렸던 게 무대였는데 얼굴입니다. 행사 규모는 엄청나게 큰데 디자인이 잘못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 행사가 과연 트렌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위에 분들은 좀 올드한 걸 좋아하셔가지고 사실 그런 말은 생전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트렌드함을 더한 올드함도 있거든요. 예. 포스트 뭔가 모더니즘이라고도 하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렌드한 거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걸 본 적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무조건 화려하다고 디자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과 깔끔한 거의 차이가 있듯이요. 깨끗한 것과 불편한 거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농도를 정확하게 아시면서 디자인에 관여하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디자인을 직접 해본 사람이기도 하고요. 설계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바라볼 때 그 교묘한 레이아웃, 네. 그리고 이론적으로 디자인을 절대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피부적으로, 느낌적으로 좋다,
아니다, 뭔가 부족하다. 이런 추상적인 무언가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피드백은 추상적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얼굴을 완벽하게 확실하고 깨끗하게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을 먼저 설정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다 보면 점점 더 욕심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행사를 할 때 디자인을 먼저 컨셉, 그래서 같이 컨셉에 반영돼서 또 슬로건을 뽑아서 디자인에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기보다도 네, 엠블럼을 뭐 따로 표현을 하거나 여러 가지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디자인을 먼저 잡아라라고 감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자인이 뽑혔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같이 바레이션 할 수 있는 디자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포토존이라든지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다양한 벽면 현수막 그리고 측면 현수막 어떤 뭔가 기둥을 브랜딩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키비는 이건데 이거는 또 따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색깔에 대한 패턴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걸 그대로 바레이션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이 디자인 하나를 뽑음과 동시에 전체 바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기 때문에 네, 이 하나하나의 요소가 전부 다 반영될 수 있는 이 디자인 하나하나에 집중을 하신다면 훨씬 더 이상적인 행사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시청자는 내 화면으로 보는 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끝났죠. 이제 송출 신호를 받았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내보낼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라이브 스트리밍입니다.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프라인 행사에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테크니컬을 더했더니 하이브리드 행사라고 말하더라.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다들 아시는 유튜브 아실 거예요. 네, 많이 흔히 쓰고 있죠.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형으로 할 수도 있고 오픈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폐쇄형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많이 요즘 유튜브를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보편화되고는 더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유튜브를 좀 더 저도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클라우드 방식을 쓰고 있는 네, 네이버 TV 스트리밍도 때에 따라서 플랫폼을 같이 활용을 한다면은 훨씬 더 편리한 무언가로 뭐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형으로 보시면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벤터스를 저희 회사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벤터스가 종합 뭔가 프로그램이 같이 반영된 솔루션이 정말 많거든요. 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송출 플랫폼이에요. 네, 그 역사도 저도 같이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접하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그리고 이벤터스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대부분 한 번 하는 행사 너무 잘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럭키 드로는 됩니까? 온라인인데요. 막 퀴즈쇼는 됩니까? 온라인인데요.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쉽게 가능하겠지만 다양한 테크니컬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이 플랫폼도 쓰고 이거 되는 또 이 플랫폼도 결합하고 그러면은 NG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의 솔루션으로 더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추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보면은 줌, 웹엑스 뭐 다양한 플랫폼들이 또 있죠. 화면에 대한 양방향 그리고 뭐 사전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리고 심지어 송출 플랫폼과 더해서 줌을 많이도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양방향 소통을 하면서 화면에 대한 전체 사람들이 더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사실 설명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드리려면 한 밤을 새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네,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립형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아웃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브레이크아웃 잘 모르시죠?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브레이크아웃은 어떨 때 쓰이냐면 혹시 그 TV로 나훈아 콘서트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대중적으로 많이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나오면은 방송에서 뒤에 깔려 있는 그 줌을 과연 썼을까요? 아닙니다. 브레이크아웃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인들이 한 번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서로가 이름을 확인한다거나 그러면은 저작권상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아주 간편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있는 브레이크아웃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아웃은 팬 미팅을 할 때, 네, 팬 콘서트를 할 때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비용이 아주 비쌉니다. 네, 1인당 10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거는 평균적인 비용인데 많이 할인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정말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 저희 회사는 이제
뭔가 줌 그리고 이벤터스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5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는 행사는 전반전, 후반전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은 뭐냐면은 행사를 준비하고 리허설하는 거기까지. 자, 전반전에 그 축구로 제가 비유했잖아요. 전반전에 골 많이 먹히면 어떻습니까? 그게 진 겁니까? 아니죠. 골을 많이 넣을 수도 있지만 골을 많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건 진 게 아닙니다. 근데 후반전에서가 문제입니다. 후반전에서 만약에 행사로 비유했을 때 골을 많이 먹혀서 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전을 정말 잘 보내야 되다 보니까 오늘 전반전에 대한 위주의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이 5가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누군가가 PM이 됐을 때 자 이것부터 시작하자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거를 중심을 할 테니 이것 알아보고 이것 알아보고 이것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했을 때 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가 펼쳐놓은 걸 한번 조합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동시에 설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더 다양한 것들을 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1단계, 2단계, 3단계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며 신소재 이걸 비유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공식을 제가 하나를 갖고 오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한 건 뭔지 아세요? A 플러스 B는 C다. 이 A는 어트랙트입니다. 벌써 마음으로 검증된 것, 내 마음을 끌었던 것들, 기존에 되게 많죠. 그 기존에 존재하는 것에 블라인드 쳐져 있는 일상에 새로운 것을 더했을 때 크리에이티브한 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봤던 것, 일상에서 봤던 것, 어떻게 커피 소주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크리에이티브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에서 다 찾은 하나의 점들을 연결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핵심적인 거 설명 드려볼까요? 온라인, 온라인이라는 테크니컬이 더해진 하이브리드 행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능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영화도 많이 보시고요. 여러분들 이미 다 하셨지 않습니까? 다만 연결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방송 컷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계에 대한 카메라 신호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테크닉에 대한 기본기만 아셨다고 해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화면 전환에 대한 그 느낌, 방식, 순서는 이미 우리가 편리하게 보고 있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방송도 처음 들어갈 때 우리에게 오프닝 방송 영상부터 시작해서 사회자가 방송을 시작하고 중간에 자연스럽게 설명을 한 다음에 주요 핵심적인 것만 설명하면서 토크쇼도 이루어지고 그게 과연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결국엔 PM은 편집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중간에서 정말 초긴장한 상태에서 그리고 거기에 행복을 담고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방송 연출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로지 바라보시는 분들이 생방송으로 나의 연출, 편집하는 기술들을 하나하나 느끼면서 뭔가 만족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되게 면밀히 카메라 컷이나 이런 방송 어떤 시점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시청자한테는 더 편리할 것 같은데를 리허설 준비하는 이 전반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 잡아내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이때 이게 설명이 부족하니 자막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돌리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실행은 정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음향 감독님, 뭐 영상 감독님, 조명 감독님, 그리고 이제 뭐 중계 감독님 모든 사람의 기준점을 정말 자신감 있게 에너지를 표출하면서 리허설을 끝내고 그리고 왠지 오류가 생길 것 같은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리허설을 통해서 잠깐 지나치지 마시고요. 전과 후를 계속 맞춰보는 장치를 걸어주세요. 네. 자 이제 리허설 하겠습니다 하고 한번 해봤으니까 잘하겠다 이렇다고 해서 방송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삐그덕거리는 그 부분을 전과 후를 맞추면서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게 타이밍이 피부에 남습니다. 그 감각이 피부에 남아요. 그럼 그 감각으로 모든 분들이 타이밍을 맞춰봤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어긋날 확률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행사 연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이제 후반전에 진입을 했을 때 최대한 그런 개념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BGM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관여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없다 보니까
한 말씀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음악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대해서 처음과 끝 마무리까지 더 감동 포인트를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은 진짜 이거를 사람들한테 기분 좋게 할 것인가, 내 여자친구, 내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그런 행복한 마음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저희 신한카드 업적평가대회를 제가 한 1월쯤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때 정말 종합 선물 세트 테크닉이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큰 LED 그리고 크로마키의 사회자 백월부터, 그리고 사회자를 또 대변하는 AI 영상 테크닉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원생 중계, 그리고 줌으로 화면에 띄우면서 같이 소통하는 양방향, 거기에 퀴즈쇼와 시상식과 여러 가지가 동시에 한 4-5가지 행사를 동시에 하는 그런 테크닉의 행사였는데, 심지어 온라인이었고요. 예, 온라인이죠. 네, 하이브리드 행사의 거의 정점에 가까웠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리허설할 시간이 한 몇 시간밖에 없었던 최악의 상황에서, 뭐 저희가 만든 최악의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할애가 된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지점들을 제 나름대로 굉장히 꾸준히 잔상을 만들면서 확률을 좁혔던 덕에 이게 정말 실수 없이 모두를 만족시켰던 최고의 행사가 됐습니다. 이때 이벤터스의 역할도 정말 뛰어났고요. 그리고 이런 송출에 대한 방식에서 아마 훨씬 더 만족했지 않았나. 그리고 화면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이 아주 편리하고, 사후 관리, 왜냐면 누가 들어왔는지 나중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한 번에 엑셀로 정리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반영된 이벤터스를 제가 이벤터스 강연에서 이렇게 앉아서 한다고 해서 홍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편리한 거를 정확하게 설명드린다고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빠르게 테크니컬을 정말 순삭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상 스튜디오인데요. 뭐 때로는 XR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이게 보면은 이게 다 가상입니다. 현실과 가상을 더한 스튜디오인데, 아이튜버라는 거를 많이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출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무대, 바닥, 좌우 측면, 각도의 모든 것들이 영상 그래픽 기술을 반영해가지고 화면에다 입혀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고 테크니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이게 더해지면은 이게 하나의 무언가의 고 하이브리드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재료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홀로그램입니다.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빛의 광각 신호를 줘가지고 현실 세계에 입히는 거죠. 화면에 입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홀로그램은 아까 그 가상 스튜디오는 화면에다가 입히는 것이었지만, 이거는 현실 세계에 입혀서 화면으로 담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존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든지, 네, 사례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실존하지만 쉽게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그런 활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보 데이터 처리를 화면에다가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GPS 방식을 같이 도용을 해서, 그리고 센서까지도 도용을 해가지고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에다가 입히는 굉장히 입체적인 테크니컬을 말합니다. 네, 합성에 대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현실 XR은 아까 제가 가상 스튜디오의 연장선인데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확장되다의 부분입니다. 큰 공간에 확장된 스튜디오에 그리고 공간에 대한 거를 정말 클로즈업을 해서, 또 때로는 풀샷으로 해서 똑같이 화면에다가 합성을 하는 기술을 말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사례 사진만 보더라도 방송에서 많이 쓰고 있죠. 네. 세계에서 큰 페스티벌이나 이런 축제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례를 저희가 사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션 매핑인데요. 결국 그냥 모든 분들이 아마 빔 프로젝트만 있는 줄 아시죠?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양한 공간, 각도, 형태에 맞춰서, 근데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십시오. 이 프로젝션 매핑을 할 때 안시든 뭐 16,000안시 그 이상급을 쓰셔야 되지만 슈팅 거리를 잘 감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비춰줘야 되는 공간, 지각에서의 그 거리인데 한 10m에서 14m 이상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서 다양한 그 안에 그래픽을 담아서 입체적으로 같이 또 무대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네, 벽으로 어떤 형체에 입혀지는 모든 것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과연 앞으로의 하이브리드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떤 걸 했는지 저희 회사가 직접 연출한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뛰어난 현장감으로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공연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K-팝은 물론 다양한 연령을 사로잡은 토크송 무대까지. 하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공연과 페스티벌 등 문화예술 행사는 침체기를 겪었는데요. 피해 규모 역시 상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즐겼던 소통, 그리고 또 다양한 공연과 강연을 사람들이 좀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새로운 돌파구로 찾기 시작한 이들, 비대면 공연으로 현장감에 목마른 이들을 위해 신선한 무대와 행사들을 꾸며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특별한 페스티벌을 소개합니다. 각종 공연 취소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데 이들을 위해 대체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는데요. 색다른 시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공연인 건가요? 온라인 페스티벌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여기서 페스티벌이 열린다고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공연인 온라인 페스티벌을 열게 됐다는데요. 다른 온라인 페스티벌과 차별화된 주제로 접근했다고 합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페스티벌인데요. 만 19세 이상의 솔로, 커플, 결혼한 부부들이 공연과 강연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느껴보는 그 사랑을 일깨우는 시간으로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철저하게 준비, 사람들의 두 눈이 되어야 하는 만큼 여러 각도에서의 다양한 장비가 동원되는데요. 한 번에 모이기 힘든 연애 전문가들이 등장, 사랑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을 되짚어볼 수 있는 특별한 강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주제에 올림픽이라는 축제 요소를 담았다는 이번 페스티벌, 강연뿐만 아니라 공연을 채워줄 라인업도 대단하다는데요. 밴드형 사운드를 제대로 들려줄 데이 브레이크부터 감성 보컬 음색 여신 헤이즈, 여기에 대체불가 명품 보컬리스트 백지영까지 이분들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일단 끊었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온라인 페스티벌은 녹화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에서 즐겼던 소통, 그리고 또 다양한 공연과 강연을 사람들이 좀 재밌게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어플에 이걸 담자였어요. 그동안 페스티벌에선 볼 수 없었던 사전 녹화라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높은 퀄리티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는 건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특별한 점.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실 때 보면 부스로 다양한 참여를 하시잖아요. 그런 부스들이나 이벤트 존을 어플 안에 프로그램화 시켜서 저희가 넣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2회, 3회, 4회는 정말 글로벌로 가볼 생각입니다. 네, 그게 꼭 실현이 될 수 있게 많은 분들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의 온라인 페스티벌에선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구성의 페스티벌, 솔로부터 커플, 부부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페스티벌을 통해 진정한 사랑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네. 보셨다시피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프로젝트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뭐 저희가 이벤터스를 활용한 것도 아니고 뭐를 또 활용한 것도 아닌 하나의 고 하이브리드 행사를 이번 올해 코로나를 저희 내부적으로 극복하고자, 취지는 뭐 저희 내부에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진짜 특별한 감동을 줄 수 없을까? 과연 어떻게 하면 진짜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저도 이제 마음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갖고. 저도 이게 지금 강연을 하는 이 마음 자체가 내가 긴장을 해서 이렇게 강연을 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내 이 한마디 한마디에 에너지를 느낄 수 있을까를 제가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강연을 하다 보니 아마 그 진심이 전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화를 이렇게 컨텐츠화 할 때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만든 페스티벌이고 온라인 형태의 페스티벌인데요. 안에 있는 오프라인의 페스티벌 그대로의 규모를 가지고 와서 온라인 테크니컬을 완전 풀로 장착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더했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 쓰는 어플리케이션에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가 있잖아요.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어떤 테스트를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어플 안에서 화면으로도 스트리밍을 볼 수도 있고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그 테크니컬 하이브리드 행사를 그 이상 버전을 저희가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거의 최초 사례고요. 거의가 아니죠. 아예 최초 사례고요. 심지어 특허 출연까지도 진행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점점 더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페스티벌의 온라인 페스티벌 대부분 그냥 그거를 현장에 있는 그대로를 송출한다 해서 만족도가 없다 보니 아마 반응들이 없으시지 않는 게 아닐까. 다 오프라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닐까. 어떻게 하면 이 온라인을 극복할 생각은 안 하시고 전부 다 오프라인을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저희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더 가능했던 행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A 플러스 B는 C다. 이 창의적인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행사 준비하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이브리드 그 자체의 단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미 일상에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지만 좀 심도 있게 알아보고 싶은 그런 관심만 있다면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왜냐? 저는 천직이라서 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죄송하고요. 어떻게 보면 게임도 잘했을 때 더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을 가지고 놀 수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더 그걸 집중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뭔가 제안을 하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강연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하이브리드 행사 어떻게 좀 궁금증이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속 시원한 해답을 어떻게 보면 질문으로 한 분 한 분 전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 빠뜨리거나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은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행사 준비하시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래도 과부하는 때로는 필요한다는 거 사실 꼭 잊지 마시면서 이상 주식회사 나인드 대표 김기열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정말 실무자로서 공감이 되는 그리고 고충을 함께 얘기했던 마지막 멘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하이브리드의 개념을 약간 기술적이고 연출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봐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행사에 그걸 접목하는 시도들도 보여주신 강연 자료였던 것 같고요. 타겟, 스테이지, 시스템, 디자인, 라이브 스트리밍 5가지 요소들을 단계별로 꼭 잊지 말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콘텐츠로 기획을 하고 있는 행사도 설명을 해주셨으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분들 다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의응답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아직 나는 질문을 올리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하기에 들어가셔서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이벤터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호스트분들도 계셨나 봐요. 이벤터스 이용이나 상담에 대한 부분은 이벤터스 홈페이지 내에서 채널톡으로 상담을 주시거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팀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살펴봐 보겠습니다. 이벤터스 질문에는 관리자 필터링 기능이 있는데요. 참가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이 쌓이면 참가자 모두에게 전체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비공개로 쌓이게 한 후에 관리자가 선택한 질문이 공개되도록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연 중간중간 호스트분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질문들을 올려주셨는지 한번 대표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프라인 행사 또는 온라인 행사만 준비할 때와 하이브리드 행사 준비할 때의 준비 기간, 예산, 그리고 그에 들어가는 인력 등은 대략 몇 배 정도 차이가 날까요? 오프라인 행사 또는 온라인 행사만 준비할 때와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살짝 좀 헷갈리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행사를 준비할 때의 차이. 아까 제가 하이브리드 행사란 기존의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이라는 테크니컬 행사가 더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하이브리드 행사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런 좀 실무적인 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혹시 그 대부분 예산은 얼마일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만들어 보지 못한 음식을 이게 재료나 이런 게 얼마에 나올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네, 그 재료가 얼마인지 심지어 저 되게 어떤 랍스터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사실 그 가격을 못 말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랍스터 비용을 싸게 주는 데서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요. 결국에는 그 규모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오히려 구체적으로 설명을 가능하겠죠.
어떤 무대 규모로 어떤 인원에 어떤 시간에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한 대략적인 규모에 대한 예산은 어떨까요? 뭔가 좀 더 구체화가 되면 구체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얘기에 구체화를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신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저도 실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프라 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고테크니컬 적용 사례, 이것도 가격이 비싸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인데 연출에 대한 부분이다 이거는 보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요. 어떻게 보면 영상 그래픽적인 기술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홀로그램, 뭐 증강현실 이런 AR 기법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많게는 5천 이상이 들어갑니다. 근데 기간적인 것들 그리고 그래픽적인 어떤 시뮬레이션 컷들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한번 시도해볼까라고 하기 이전에 이게 정말 꼭 과연 필요한 것인가? 네, 이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부족한 데다 더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서도 이거를 써야만 되는 그 이상의 행사라고 했을 때 아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현실적인 답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좀 연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화려한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고민 때문에 주셨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송출 중 해외 연사와의 줌 시스템 연결상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테크니컬적인 방면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연출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이거 고민 되게 많으실 텐데 이걸로 주변에서 문제된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향하고 그렇죠. 화면으로 받은 해외 연사라고 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순서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화면으로 받은 신호를 해외 줌으로 연결이 돼서 그 줌에다가 어떻게 보면 동시 통역이 들어가죠. 동시 통역이 들어가는데 통역 부스에서 하는 신호를 음향에서 잘 신호를 연결을 줌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테크닉에 대한 오류가 생기면은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서로 나몰라라 하는 그런 장면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향에서 잘못돼도 큰일 나고요. 동시 통역에서 잘못돼도 큰일 나고요. 심지어 줌에서도 잘못돼도 큰일 나는데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 그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 그 PM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잡혀져 있는 이 보이스와 이 화면 신호가 어디로 방향으로 흘러서 어떻게 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통로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알게 된다면은 중간에 문제 생기거나 이런 뭐 리허설에서 다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요. 그런데 때로는 뭐 일본 자막 송출이 되고 중국 자막 송출이 되고 뭐 영어 자막 송출이 되는 그런 더 곡 테크니컬의 기준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줌은 정말 국가별로 방을 다 파서 채널화하고 화면으로 보면서 동시 송출하면서 사운드의 체크 신호 다 일일이 확인하고 그렇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줌에서도 콘솔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초 줌에서 마지막으로 입혀지는 과정에서 줌에서도 사운드에 대한 신호를 가를 수 있는 콘솔이 좀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없는 감독님이라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겠죠. 네. 신호를 중계 통역의 신호를 받아서 줌으로 주는데 줌에서의 뭔가의 통로를 같이 살펴본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몇 개만 더 살펴보려는데요. 안녕하세요. 국제회의 기획사로 재직 중이신 김대리님께서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키비주얼 컨셉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디자이너에게 키비주얼 디자인을 의뢰할 때 함께 전달하는 레퍼런스, 색감 제한 등을 위해서 참고하는 사이트가 있는지에 대한 좀 실무 팁, 꿀팁 요청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키비주얼을 만든 게 최소 10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디자이너의 역량입니다. 회사에 정말 뛰어난 디자이너가 있으면은 하나를 얘기해도 열을 알아듣겠고요. 근데 이게 답변이 되지는 않겠죠. 물론 그런데 PM의 역할에 따라서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겠죠.
레퍼런스를 전해주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단지 그거를 오히려 활용하면 문제가 더 될 수가 있거든요. 특별해지지가 않고 되게 보편화되고 그냥 깨끗하고 깔끔해지기만 하다 보니까 그러려면은 그 PM이 감각적인 디자인 감각이 있으셔야 됩니다. 너무 현실적인가요? 디자인 감각을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나가다가 간판이 마음에 드시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춰요. 내가 이 간판에 왜 서 있는지, 도대체 이 색감은 나한테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걸 스스로 실시간에 일상에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칭을 하거나 그리고 배너 디자인, 카피라이팅 그런 거에 현혹되기보다도 도대체 이 디자인의 그 느낌이 나한테 뭐가 좋기 때문에 내가 시선을 멈췄는지, 수려하거나 화려할 필요는 없겠지만 도대체 이 색감에 대한 기준이 왜 나를 멈추게 했는지 그거를 일상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먼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실무자의 감각이 중요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많은 레퍼런스를 스스로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행사에서 뭐 온라인으로 이제 연출해서 송출되는 부분까지 포함일 텐데요. 지향해야 되는 연출은 무엇이 있는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프라인에서 통상 진행하고 있는 공연을 온라인에서 참가자분들이 보게 되는 경우 좀 지향해야 되는 공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한 요소라고 네, 볼 그렇습니다. 수가 있겠죠. 지향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화면으로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죠. 현장에서 봐야 되는 것과 화면으로 봐도 더 좋은 것과 여러 가지의 기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지향해야 된다라기보다도 그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공연을 하는데 그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봤을 때 뭐 대분 미디어라든지 LED 퍼포먼스라든지 어떤 뭔가 LED 매직 퍼포먼스가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화려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현장이나 이런 거에서 봤을 때 감흥이 없어요. 왜냐? 사운드부터 이탈이 많이 되거든요. 현장감을 그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연 영상을 현장에서 본 것과 동영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공연을 선택할 때 영상으로 선택하잖아요. 에이 별론데 아니에요. 이거 현장에서 보니까 정말 화려하고 감동적입니다. 아니야, 영상으로 보는데 감흥이 없는데 이거는 다들 느끼실 거예요 아마. 절대 그 화면을 담을 수가 없거든요, 현장감을. 그래서 공연을 그래서 많이 빼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이런 정도는 인지를 하시고 공연보다는 차라리 동영상을 더 제작을 해서 어떤 무언가에 소통하는 창구들이나 이런 것들로 그 부분을 메꾸시는 게 좋지 않을까. 공연 자체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지 않다라고 저도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공연을 실시간으로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안정적으로 그리고 참가자분들에게 또 안정적인 경험을 위해서는 사전에 녹화한 걸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해석으로 들리네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 올려주셨고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경품 추첨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벤터스 솔루션 이용권 2개, 이벤터스 카테고리 배너 이용권 2개, 그리고 커피 쿠폰 3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행운의 번호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경품 추첨을 눌러 짧은 설문에 응해 주시고 숫자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접속하고 계시겠죠? 잠깐 기다린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추첨은 오늘 이 자리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신 대표님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저는 태블릿으로 그리고 대표님은 휴대폰으로 경품 추첨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벤터스 경품 추첨은 설문 연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만 번호를 받으실 수 있게끔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 추첨 여부를 설정해 주실 수 있고 참가자별 응답을 엑셀 데이터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품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행사가 종료된 후 문자로 개별 안내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품 추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접속을 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상품은 커피 쿠폰 3개입니다. 요건 제가 경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려는데요. 네, 요게 지금 참여자 쭉쭉 늘고 있고 추첨 시작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27번 참가자분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경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경품은 이벤터스 카테고리 배너 이용권 7일인데요. 7일 이용권 2장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상단 영역에 노출이 되는 광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 이용권입니다. 이것도 바로 제가 2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첨 시작 누르겠습니다.
네, 42번 참가자분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상품, 1등 상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벤터스 솔루션 사용 비용 50만 원권 2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품은 대표님께서 추첨 시작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님, 추첨 버튼, 추첨이라고 하고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첨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태블릿이나 노트북, 휴대폰으로도 조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운영진 분들이 있는 경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65번 참가자분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경품 추첨까지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빠르게 1시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벤터스가 주최 주관하고 근로호텔 스튜디오 홀린에서 후원하는 이벤터스 웨비나 라이브 하이브리드 행사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호스트님들께 드릴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달 5월이죠. 행사 주제와 강연자를 미리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대되시나요? 5월 26일 수요일 호스트와 참가자 모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우리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기업 오넷피플 조아영 대표님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나 활용, 제공에 대해서 특히 온라인 행사 진행하실 때 많은 호스트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5월에서 그 해답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연 다시 듣고 싶으신 호스트분들을 위해 VO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일간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터스에서 제공하는 행사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벤터스 홈페이지에서 이벤터스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벤터스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알림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기열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함께 시청해주고 계신 모든 호스트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습니다. 행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이벤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